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신혜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하는 인생이막 행보 만들기 편으로 재무상태 점검을 통한 재무목표 세우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고대 로마인은 27세였으며 20세기 초 미국인은 48세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약 47세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1세기를 넘어서부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대 수명이 70세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자, 2001년 미국에서는 학자들 사이에 인간 수명의 한계를 두고 5억 달러의 판돈을 건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어스테드 박사와 올산스키 교수인데요. 텍사스 대학에서 노화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이 스티브 어스테드 박사는 인간 수명의 한계가 150세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향후 10년에서 20년 내에 획기적인 의학 발전이 일어나 수명을 급속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요. 반면 일리노이 대학의 올산스키 교수는 노화의 속도는 크게 바꿀 수 없다고 보고요. 인간 수명의 한계는 130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150세, 130세. 아마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명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장수 인간의 프랑스의 장가망 할머니로 120세 6개월까지 생존하였던 기록은 있습니다만 과연 내기에서 누가 이길지는 2150년까지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교수 모두 다 인간 수명의 한계가 120세를 넘어설 것이라 만큼은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기준 체빈 사망 연령, 즉 가장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연령인데요. 이미 87세였고요. 2020년대에는 90세라고 하면 이는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은퇴 후 인생 이막을 미리 준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0세 시대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퇴는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50대, 특히 50대는 100세 시대에 남은 50년을 준비하는 과거와 미래의 분기점이라는 말이 실감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인생 시계로 보면 몇 시일까요? 50대는 12시, 반년을 사셨지만 이제 종호 1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래 50년을 자신의 전략을 통한 철저한 계획과 실천의 담보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어떻습니까? 가계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하는 버팀목 역할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 준비는 소홀한 상태에서 은퇴 시기를 맞는 버팀목 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가 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노후난민, 네, 그렇습니다. 돈 없이 은퇴한 첫 번째 세대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노후난민은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신조어지만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강의 중이나 아니면 주변의 친척분,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도 여쭤보면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글쎄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 막연하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고요. 자녀들에게는 전혀 기대를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자녀들이 설마 모른 척 하겠어라는 은근 기대하신 분들도 없잖아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 속에 다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경제적 정년을 맞이한다는 건 그것은 바로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소된 소득과 현 소비 지출 흐름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미리 예측해야겠죠. 그리고 바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서 소비 습관을 바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또 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도 해야 하고요. 바로 노후 재무설계는 은퇴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노후의 삶의 생활 표준을 기대하면서 즉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 재무자원을 증대시키고 보존하고 예측하여서 각자 원하는 노후에 기대되는 생활 표준을 달성해가는
전 생애에 걸친 가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깝게 지낸 강사님이 마라톤 코스를 완주했다고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는데 건강한 체력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도전장을 내보라고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안주는 그냥 나온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 의해 몇 번은 자신의 강한 욕심과 또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범위를 뛰었을 때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건강에 해치는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마라톤 코스를 뛰기 전 일단 자신의 체력을 좀 확인하고요. 코스에 맞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와 거리를 뛰었을 때 좋은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재무 상태를 알아야 재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가계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입과 지출, 현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자산, 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점검해 보시면 재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뿐만 아니라 노후 자금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의 재무 상태 점검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은 뻔한 수입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다 알아서 가계 재무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출도 대충대충 가름하는 편이셨고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들은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우리 집 자산은 이 정도 될 거야.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표는 현실 속의 상황과는 다른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우리 집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상태표를 통해 현재 갖고 있는 돈은 재산은 얼마나 있으며 또 빚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얼마나 저축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현재 상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죠? 그냥 대충 하지, 수입이 뻔한데 아닙니다. 구조물의 밑바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서가 단단해야지 이 집안이 약하면 멋진 건물이 건축되지 않겠죠? 우리 인생 설계도요, 든든한 노후를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음을 다시 잡고 보실까요? 자산부채 상태표는 주어진 한 시점에서 우리 집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상태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자산 항목에는 현금과 예적금을 포함해서 현금성 자산을 기재하시고요. 또 채권 등 금융투자 자산과 주거 등 부동산 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을 구분하고 작성하시면 총 합계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 합계이고요. 부채 항목으로 단기 부채와 중장기 부채를 좀 구분하여 작성하신 다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수입지출 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수입 항목에 고정 수입과 비고정 수입이 총 수입이시고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여기에 저축과 투자도 매월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출 항목으로 작성하셔 총 수입과 총 지출 상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힘드시더라도 일단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첫 단추는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진짜 정확하게 재무 흐름을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태표를 작성해 보셨습니까? 자산부채 상태표와 수입지출 상태표에서 각 요소들 간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 가계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 소비지출은 소득 내에서 해결되는가, 실직이나 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지, 부채는 적절한 수준인지, 자산의 증가와
저축과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막상 작성하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한국형 가계재무 비율은 가계 수지에 나타난 금액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가계의 현재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자, 비율을 말씀드리면 가계 재무 비율은 비상 예비자금 월 생활비의 맞벌이를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홀벌이는 6개월 정도 확보해야 하고요. 저축은 제세공과금 공제 이전 총 소득의 20에서 30% 이상은 저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총 부채는 총 자산의 40% 이내가 되도록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부채 상환액은 총 소득의 30% 이내이며 소비자 부채는 순소득의 10% 이내로 운영을 하셔야 추가적인 대출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는 총 소득의 20% 이내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고 보험도 수입의 10%가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입으로 가계재무 비율을 통해 판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부채와 현금 흐름을 작성하셔서 재무 상태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가계의 재무 목표를 설정해 볼 시간입니다. 첫 단계는 나의 은퇴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인생의 목표, 가치관, 생애 주기와 같은 현재의 가족 상황 및 재무 상태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3년, 5년, 10년 후의 재무 목표를 설정해 보시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재수를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50대라면 자녀의 결혼, 노후 준비,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이 장기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단기 목표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로 이 빚 갚기 또는 휴가, 긴급한 학비, 자동차 구입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고려하여 이 중요도가 높은 재무 목표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신다면 소비의 은퇴 준비 실천 의지를 높일 수가 있고요. 자신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재무 목표를 선정하고 나니까 현재 보유한 자산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스 아니면 노가 될 텐데요. 노년기는 퇴직을 하여 여생을 보내는 시기죠. 과연 우리의 노후는 필요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노후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생활비, 예상 금액을 여쭤보면 200만 원, 250만 원 등 각자 소비 수준에 따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데요. 친정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의료비와 간병비의 지출은 연금을 포함한 고정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의 지출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은퇴 후 필요생활비는 개인이 희망하는 생활 수준과 라이프 스타일 등에 물론 다르겠지만 이 비재무적인 문제와 재무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 부부 기준 적정 생활 노후 생활비는 2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노후 생활비와 관련해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들을 잠깐 소개하면요.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에서는 50대는 월 평균 최소 생활비 255만 원으로 조사되었고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추가 필요생활비가 다르지만 약 213만 원이고요. KB 노후준비 실태조사는 226만 원이며 그 밖에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는 23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KB 한국부자보고서는 은퇴 후 적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월 평균 생활비가 696만 원이라고 조사되었는데요. 현재 약 70% 수준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자료는 평균 생활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생활비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간별 조사 생활비를 보셨는데요. 이 생활비가 노후의 생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서 노후의 생활비는 은퇴 직전의 소득의 70에서 80%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노후의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의 개념으로 노후 소득 대체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 사용하고 계신 생활비, 즉 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비 등을 제외한 생활비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하는 이 기간의 생활비는 은퇴 전 약 70%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다음 혼자 살아갈 비용은 은퇴 전 생활비의 50%로 설정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최근 의료비나 여가 생활비의 증가로 조금을 고려한다면 은퇴 직전 소득의 100%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고요. 또 소득이 낮은 경우 100%보다 높은 소득 대체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 소득이 높다면 소득 대체율이 100%에 모자라더라도요. 적정한 노후 소득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 생활기미는 개인이 희망하는 생활 수준과 라이프 스타일, 의료비의 경우에는 또 가지고 계신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이 비재무적인 문제와 재무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노후 소득 대체율을 파악했다면 이제 어디에서 여유 자금을 만들지 찾아보셔야 되겠죠.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는 소득의 67.8%를 지출하는 반면 50대는 70.6%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의 27%는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비소비 지출이므로 실질적 소득 지출은 약 43%로 변동적 지출, 즉 계획적이지 않는 소비 지출이 많다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저축, 투자, 부채, 보험, 소비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요. 예상 지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지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실천하기 어렵다면 예산을 다시 수정하고요. 현재의 상태로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재무 목표를 좀 변경하거나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50대는 이미 오랜 시간 소득 수준과 또 삶의 가치관에 맞춰 나름의 소비 습관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는 연령대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줄이려면 일상생활에서 고비용 구조의 삶을 저비용 구조의 삶으로 전환할 준비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골프 등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걷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자동차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은퇴에 대비해서 스스로 조금씩 생활 방식을 전환해 보시는 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자, 저비용 지출로 맞춘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3살 버른 80?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100살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익숙해진 습관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를 위해 지출은 어떤 습관으로 또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하고 있는지 가계 지출 태도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계부를 쓰시거나 또는 정기적인 지출을 검토하고 있는지, 재무 상황에 대해 배우자 또는 가족과 정기적으로 의논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출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가계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신년 가계부를 주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유명무실화되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계부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요즘엔 얼굴고개 들어보셨습니까? 현대인들의 평균 17일이면 월급이 잔고가 되고 제로가 된다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때를 빗대어 이르기도 합니다. 지출관리, 투자를 생각하시기 전에 지출을 먼저 들여다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고요. 노후에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숨은 지출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자녀 교육비 등 지출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재무사항도 미래를 위해 가족과 정기적으로 꼭 의논하고 공유함으로 이 가계경제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은
버는 맛보다 쓰는 맛이 좋다고는 하지만 날마다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리를 하시면 소비 습관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비 습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을 잘 아끼는 편이신가요? 회식 장소에 가면 내가 쏜다! 평소보다 유독 지갑을 잘 여시는 분들, 또 기분에 따라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죠? 은퇴 전에는 기분에 따라 생활비를 초과하는 지출을 하시더라도 고정적인 소득을 통해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하지만 은퇴 후에는 주어진 생활비를 초과하는 지출을 한다면 향후 노후에 사용돼야 할 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공식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총소득, 순자산액을 공식에 따라 계산하여 가볍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부자지수인데요.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지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4천만 원 수입이 있는 40대 홍길동님이 있습니다. 현재 모아둔 자산은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자산 5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 5억이 됩니다. 이것을 나이 40에 소득 4천만 원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자, 이 지수가 50% 이하라면 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이라면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을 보시면 수입이 많은데 모아둔 자산이 없으면 지수는 낮게 나오고요. 또 나이가 적을수록 높게 나옵니다. 즉, 이 지수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타인과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조건만을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친한 친구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자신은 마음만은 부자라고 하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음도 부자이신 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면 뜻밖의 지출 또한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뜻밖의 지출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여러분의 노후의 경제 숙명을 늘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이 뜻밖의 지출을 경험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를 위한 지출, 유학이나 결혼 비용 등 이 지출이 28%로 가장 높은 응답이었습니다. 자, 자녀를 위한 지출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고요. 지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 위험 요인이 되고요. 또 은퇴 전 소득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지원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본인의 은퇴 자금을 많이 소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캥거루족 급증.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실업 상태이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은 물론 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부모를 의지하여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캥거루족 자녀에 대해서는 홀로서기를 좀 도와준과 동시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 신탁계좌 등을 가입하셔서요. 미리 재정적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준비와 결혼 자금은 자녀와 부모와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질적인 수준에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이 초혼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은 결혼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자신과 가계의 재무상에 맞게 적당한 결혼 비용을 책정하는 추세인데요. 체면 유지를 위한 지나친 결혼 비용은 결혼하는 자녀의 신혼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또 자녀 성년기 부모의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결혼 준비도 빠를수록 그리고 계획적일수록 쉽게 목표를 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미래의 결혼 자금 계획을 함께 꼭 같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노후의 현금 흐름을 위한 소비 지출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노후의 월 소득의 확보입니다. 한국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은
90.8세로 55세를 기점으로 은퇴하면 네, 맞습니다. 3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포트폴리오에서는 자산보다 소득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죠? 3층 노후소득 보장 이외에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금융자산을 월 소득 형태로 분산하는 방법과 또 부동산 비중을 낮추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후 월소득을 확보하는 첫 번째 방법인 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월소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면, 자,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연금화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어 개인연금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연금화하는 방법인데요. 월 지급식 상품은 소득이 없는 노후에 매월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생긴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품에 가입하실 때는요, 꼭 투자 성향, 또 사업비, 세금 혜택, 중도 해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지급식 형태의 대표적인 상품은 맞습니다. 네, 즉시연금인데요. 목돈을 연금으로 만들어주는 보험상품으로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월 납입 형태의 연금보험은 10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즉시연금은 가입 한 달 이후부터 바로 연금 지급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개시 시기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즉시연금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즉시연금은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등 연금을 수령하는 유형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확정형은 연금 수령 기간을 언제까지 수령하겠다고 지정한 유형이고요. 자, 종신형은 네,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상속형은 좀 다릅니다. 연금 수령 기간에 이자를 받다가 사망 시 원금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금융기관별로 사업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연금액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 곳에서나 가입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지급식 펀드는 투자 이익금이나 이자가 아닌 매달 정해진 분배금을 받는 상품인데요. 즉시연금처럼 목돈을 매월 나눠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투자 상품이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연금과 비교할 때 나이 제한 없이 원하는 때 월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특별한 페널티 없이 투자를 그만둘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지만 매월 생활비가 나오는 연금과는 조금은 구조가 다르고요.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손실 위험에 유의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연금과 월 지급식 펀드를 잠깐 비교해 본다면 즉시연금은 10년 유지 시 비과세로 운용 부담이 없고요. 지급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월 지급식 펀드는 물가가 웃돋는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원할 때 환매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즉시연금은 변동금리가 하락하면 네, 맞습니다. 당연히 연금액도 하락하는 반면에 월 지급식 펀드는 수익률 하락 시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융자산을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금융자산으로 여러분의 노후자금이 확보가 되셨습니까? 부족하시다면 이제는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작성하신 자산부채 상태표에서 가계의 이 부동산 비율이 몇 %셨나요? 은퇴자의 이 전체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기준 국민 순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무려 8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 이 노년 세대의 주거비 안정을 보장하면서 또 주택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또 부동산 폭락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하셨던 것 같은데요. 만일
한국의 이 전반적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은퇴자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요. 또 부동산을 현금화하지 못해 준비한 데 노후를 맞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 유동성과 환급성의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이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목돈으로 빌리고 분할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생활비를 빌리고 추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이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보유주택의 평가 가치를 조회를 해보시면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령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인 이 소비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은퇴자의 노후경제 생활을 보장해주는 좋은 상품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연금화하면 60세부터 월 82만 6천 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상환 방법은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시면 되고요.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주택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그대로 누리면서 하락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무상태 점검을 파악하여 재무목표 설정과 노후현금 흐름을 확인하여 노후 월소득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 맞는 노후자금은 꼭 확보하시고 이 부족한 부분은 금융상품과 또 보유한 부동산 등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노후자금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은퇴 후 행복한 삶입니다. 상두주무라는 이 고사성어에는요, 새는 폭풍우가 다 그치기 전에 이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에 구멍을 만든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여 이 닥쳐올 재앙을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상두주무하셔서 원하시는 행복한 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